법대로 합시다. 네, 일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알아두면 유익하고 쓸데많은 법률 상식들 오늘도 힘차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이제 그만 이혼하세요. 계속 이렇게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여기 도장 찍으세요. 네가 뭔데 애비인데 이래라 저래라야. 이 나쁜 놈이야. 또 폭력이에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오. 우리 아들이랑 산책도 하고 좋네? 나도. 저녁에는 우리 맛있는 거 먹을까? 내 가입이 받았다. 아유 착한 아들이네요. 효자네요, 효자. 네 여보. 알겠어요. 뭐라는데요? 오늘 집에 온다고. 맨날 밥 먹듯이 외박하는 사람이 오늘은 웬일로? 괜찮겠지? 이번에도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찬민아 참아라. 그러다가 네가 다친다. 엄마는 이혼하라니까 왜 안 하는데? 폭력에 폭언에 아빠가 그런 게 벌써 20년이 넘었다. 이제 이혼해라. 내가 아빠가 가만히 있겠나? 법이 있다 아이가 엄마. 어? 여보 그만 좀 하세요. 네 내기 지금 반항하나?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아빠가 부끄럽다고 자식을 어찌 키웠노? 이게 다 네 탓이다. 에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뭘 그만해? 네 돈을 한 맞아 볼래? 오정수 씨. 이게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네. 맞지? 집에서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킬기에? 뭐 오정수 씨? 하, 참. 네가 오늘 맞아야 되는 이유를 알겠지? 찬민아 이런 사람은 아버지도 아니다. 엄마, 진짜 이혼 안 하면 내가 이 사람 가만 안 둔다. 그래 25년이면 많이 참았다. 이제 정말 이혼합시다. 나도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너무 오래 참으셨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저 멍 좀 보세요. 아유, 찬민아 밥은 먹고 다니나? 뭐? 엄마는 괜찮나? 나는 괜찮지. 네가 아빠 싫어하는 게 하루 이틀이가.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이혼하시라고요. 네가 아빠가 가만히 있겠나? 폭력에 폭언에 맨날 외박까지 하는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도 아빠잖아. 엄마가 안 하면 내가 나서서 두 분 이혼시킬 거예요. 찬민아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매 맞고 폭언에 시달리면서 살 거예요. 엄마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요. 이혼 소송 내가 대신해서 진행할게요. 네가 왜 웬일이고? 여기 이혼 도장 찍으세요. 이혼? 그건 너 엄마하고 내 문제다. 이건 제 문제기도 하죠. 매 맞는 엄마 모습 보고 사는 게 좋은 줄 아세요. 그게 뭐? 어릴 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젠 달라요. 이혼 소송 엄마를 대신해서 제가 진행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자식이 나서서 부모 이혼시키는 경우도 있나? 참 세상 말세다 말세야. 뭐라고요?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게 뭐 있노? 따박따박 생활비 용돈까지. 돈만 주면 그게 부모가. 잔말 말고 이혼 도장 찍으세요. 싫다면 어쩔 건데? 왜?
쳐라. 아들이 아버지인데 주먹질을 하고 꼴좋겠다. 뭐라고요? 네,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참다 못한 아들이 대신 이혼 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지금 협조를 해주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죠. 오정수 씨와 이지영 씨는 25년 차 부부입니다. 하지만 남편 오정수 씨는 결혼 생활 내내 폭력과 폭언 그리고 외도를 일삼았는데요. 아들 오찬민 씨도 자라는 내내 엄마가 아빠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고 실제 아버지에게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성인이 된 후 아들 오찬민 씨는 결국 엄마에게 이혼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의 엄마는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다 못한 오찬민 씨가 나서서 대리 이혼 소송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게요. 폭력을 당하다 보면 이게 뭐 가스라이팅처럼 그쵸. 폭력이 되게 당연시되고 네. 익숙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잘 해결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가정폭력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도 이혼이지만 일단 형사고소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모친이 멍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빨리 사진을 찍고 병원에 보내서 상해 진단서를 받고 치료를 받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바로 임시조치를 통해서 모친과 부친을 분리해서 부친을 거주지에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부싸움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와서 남편만 호송해 가고 부인 보고는 하루만 밖에 있다가 남편이 술 깨면 내일 아침에 다시 집에 들어오라는 미봉책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가정폭력법이 개정돼서 임시조치 등으로 집에서 퇴거시키는 등의 격리조치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게 임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사실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통은 1, 2주 정도면 임시조치 결정이 나옵니다. 부친을 바로 주거에서 분리할 수 있는데요. 그 동안에 우리 찬민 씨가 모친을 잠시 대피시켜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여성 쉼터에서 불편하게 생활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재산 분할 등을 받을 것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가압류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야 이혼 이후에 재산 분할을 받아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형소고사를 통해서 남편으로부터 즉시 해방되면서 이혼에 대한 자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 가정폭력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임시 분리 조치를 하고요. 또 이혼에 대비해서 남편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을 좀 진행을 해라라는 말씀이신데 이 과정이 좀 복잡하진 않습니까? 예, 사실 폭력의 피해자인 우리 모친은 이런 복잡한 법리는 들어만 놓으시고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몸싸움이 일어났다 또는 내가 다칠 것 같아 험악한 분위기가 지속된다 하시면 지체 없이 언제나 112에 신고하는 것만 무조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된 우리 어머님들은 남사스럽다고 동네 망신스럽다고 112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죠. 자녀들이 교육을 시켜주시고 자녀들이 대신해서라도 꼭 112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마음 아픈 게 아니라 112에 신고하지 않으면 더 마음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찬민 씨가 엄마를 대신해서 지금 나섰습니다. 우선 찬민 씨가 엄마 대신에 이제 대리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좀 실제로 가능한가요? 예, 이혼은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자녀가 대신할 수 없고 모친이 꼭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이 경우 찬민 씨는 모친을 전적으로 설득해서 이혼 소송을 신청하고 이혼 소송을 쭉 유지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마십시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아들 오찬민 씨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맞서면서 밀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폭행이 좀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이혼 소송에 좀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예, 사실 우리 오찬민 씨는 경찰이 아닙니다. 밀치거나 맞서는 건 생명과 신체 위험이 다급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찬민 씨는 감정이 앞서서 부친과 몸싸움을 하기 이전에 112에 신고를 하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네.
만일 찬민 씨의 이런 행동을 부친이 형사적으로 고소를 한다면 이는 존속폭행이나 존속상해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친하고 찬민 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 모친께서는 부친이 아들에게 법적 공격을 한다면 모친도 부친을 그간의 폭행이나 상해 등으로 고소해서 제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존속폭행, 존속상해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 폭행 상해죄를 범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최근 5년간 존속 범죄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네. 존속 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보다는 형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뭐 들은 얘기로는 가족 간의 범죄는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가족폭력이라고 해도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건 범죄마다 다른데요. 가정폭력도 일반 형법과 같은 기준으로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됩니다. 즉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고요. 상해 진단서가 들어간 상해죄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친족 간이라 하더라도 그게 상해 상해가 여부에 되면은 따라서. 무조건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게 형사적으로 가면은 일반 범죄가 되겠지만 가정폭력특별법으로 가면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처벌의 종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이제 드라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데, 자, 그럼 아들 찬민 씨가 이제 아버지가 그동안 좀 가정폭력을 해왔다라는 거를 입증을 하면 어머니가 이혼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법원은 부모들의 싸움에 자식들이 개입하는 거를 경계합니다. 그게 성년의 자녀라 할지라도 결국은 부모 싸움에 자녀들이 개입을 하면 가정 자체가 해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찬민 씨가 직접적으로 이혼 소송의 증인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모친의 지인과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네. 다만 부친의 행동 자체가 형사적인 처벌이 되는 폭행, 상해,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 중 피해자 자녀들의 진술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부친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결과를 간접적으로 이혼 사건에 제출해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엄마가 직접 이혼을 결심을 하고 소송을 하는 게 맞는 거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된 모친이 부친에게 맞설 기운도 없고 주눅이 든 경우가 많아서 겁을 내서 소송하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이때 우리 자녀들이 나서서 모친을 격려하고 경제적인, 정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습니다. 이혼소송 청구와 유지기간 동안 끊임없이 모친을 응원해 주셔야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정폭력이 지속된 경우에 모친이 부친한테 기들여져서 조금이라도 잘해주거나 겁을 주면은 이혼을 포기하고 다시 부친에게 항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심리 상담도 같이 하셔서 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노력을 통해 모친이 이혼을 하면 독립에 성공을 하고 또 재산분할금을 받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케이스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보고 있는 저희도 속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재판상에 이혼하는 그 절차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우선 폭력으로 분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네. 가정폭력으로 벗어난 이후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 보통의 재판상 이혼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경우라면 만약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그 남편에게 있는 거죠? 네, 당연합니다. 유책 배우자는 부친입니다. 이 경우 미자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전후로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은 얼마 정도 될까요? 예, 아마 평균적으로 10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네. 만약 조정이 되는 경우라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만에 끝나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이 걸려서 상대방이 합의가 다급한 경우라면 쉽게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런 상습적인 폭행을 했던 부친의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야, 이제 그 제가 간혹인데요. 이게 이런 예를 참 부모 자식 간에 들어도 안 되는데 부모 간의 이혼을 자녀들이 권유를 할 때 그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이혼을 시키는 간혹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부모님이 재산이 너무 많은 경우나 재혼한 가정의 경우에서는 상속을 미리 염두에 두고 상속의 대행전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딸은 엄마 편, 아들은 아빠 편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재혼한 계모랑 전혼 소송의 자녀들이 갈등 끝에 이혼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경우라면 재판부에서 자녀들을 제외하고 두 부부만 불러서 가사 조사를 통해서 두 부부의 진짜 의사를 밝히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뭐 간혹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씁쓸한 경우가 될 것 같네요. 그럼요. 예. 왜 이게 우리 편 이겨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좀 돈 그러네요.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오찬민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모친도 오찬민 씨도 이런 가정폭력 사항에 청했을 때는 112에 신고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법적으로 딱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모친이 그간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건 부친의 잘못이지 절대 찬민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찬민 씨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찬민 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훌륭히 성장했고 이제는 모친을 도와줄 수 있는 훌륭한 성인이 되셨습니다.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모친을 모시고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그간 어려운 점을 다 토로하십시오. 시간이 걸리지만 꼭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사건은 잘 진행될 테니까 모친과 함께 편한 마음으로 여행도 다니시고 심리상담소를 찾아서 심리상담도 받으십시오. 그래서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벗으시고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맞은 사람은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면 부자란 말이고. 눈이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네. 이건 뭔가 안 맞네. 자나깨나 연습만이 살 길이네. 요즘 골프 인구가 참 많이 늘었죠. 그렇죠. 준호야. 요즘 뭐하노? 내 요즘 골프 배운다 이가. 골프? 공은 내가 좀 치지. 야, 어떻게 하면 느는데? 비결 좀 가르쳐주라. 골프야 뭐 연습 또 연습이지. 야, 그러면 나중에 우리 골프 입장이랑 같이 갈래? 좋지? 그래. 아이고야. 니 요즘 말로 진짜 걸림이네, 걸리니. 나는 왜 이리 실력이 안 느노? 내 치는 거 한번 봐라. 우와, 이 진짜 장난 아니네. 내 시킨 대로 한번 해봐라. 야, 봐봐. 자, 그럼 잡아봐. 자, 여기서 싹 올라오면서, 야, 코킹. 저렇게 해도 잘 안 돼요. 저렇게 배워가지고 될 것 같으면 다 골프 선수죠. 쫙 해가지고. 나는 왜 이리 실력이 안 느노? 나 처음엔 다 그렇지. 그 연습장에서는 잘 안 맞아도 그 필드 나가면 실력이 쭉쭉 는다. 진짜? 우리 같이 필드 안 나갈까? 에이, 이 실력으로 가도 되겠나? 나 이거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한영이 머리는 내가 올려줄게. 그래, 가보자. 자, 여기서부터 하고 한번 더 쳐봐라. 정말 좋은 친구네요. 이야. 내가 뭐랬노? 필드 나오면 실력이 쭉쭉 는다 했지? 야, 그렇네. 9월까지는 엄청 잘하셨어요. 이 친구 오늘 필드 처음이다. 정말요? 정말 잘하셨어요. 아닙니다. 준호가 다 잘 가르쳐준 덕분입니다. 오늘은 진짜 잘하고 있다. 10번 홀에서도 화이팅!
화이팅! 자. 공이 저리로 가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골프 잘 치시는 분이니까 알아서 피하시겠지.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괜찮아! 아, 어쩌나, 이거. 야,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이가? 야, 괜찮나? 준호야. 야, 준호야. 야. 크게 다친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제 눈은 어떻습니까? 이준호 씨, 안타깝지만 실명될 것 같습니다. 실명이라고요? 미안하다구만. 하지 말고 치료비나 물어주라. 그날 이후 한용이는 종적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한용이에게는 재산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실명까지 하게 됐는데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골프공에 맞아서 실명까지 됐지만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죠. 골프 고수 이준호 씨와 골프 초보 정한용 씨는 친구 사이입니다. 우연한 기회로 정한용 씨는 이준호 씨에게 골프를 배우게 됐지만 실력이 좀처럼 늘지는 않았습니다. 골프장 필드에 나가면 실력이 오를 것이라는 이준호 씨의 반복된 얘기에 정한용 씨는 함께 라운딩을 나갑니다. 첫 라운딩에서 정한용 씨는 준호 씨 말대로 일취월장한 실력을 보여주는데요. 10번 홀에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초보인 정한용 씨가 7번 아이언으로 세컨샷을 하는데 그 공이 잘못 맞아 10m 앞에 있던 이준호 씨의 눈을 맞춰 실명이 되게 된 거죠. 골프장 경기 보조원은 준호 씨가 골프 고수니까 알아서 피하겠지 하면서 별다른 제지는 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후 준호 씨는 정한용 씨에게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수소문을 해봤지만 들려온 소식은 정한용 씨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씁쓸한 얘기뿐이었습니다. 네, 요즘 정말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서 지금 이 사건 유심히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오늘 골프장 사고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귀를 쫑긋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드라마를 보면 이준호 씨는 친구 정한용 씨가 친 골프공에 맞아서 이제 다치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한용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정한용 씨의 과실로 인해서 이준호 씨가 눈을 실명하게 된 상황이죠. 따라서 당연히 이준호 씨는 정한용 씨에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한용 씨가 지금 자력이, 그러니까 재산이 없다는 점이죠. 네. 그러면 정한용 씨에게 소송을 하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해도 손해배상을 못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한용 씨에게만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비용만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지금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다면 이영민 변호사님이 여기 왜 나오신 거죠?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되죠? 큰일이네. 네, 사무장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정한용 씨한테 돈을 받아내기는 어렵겠지만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오. 드라마를 보면 골프 경기를 도와주는 경기 보조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캐디라고 하죠. 네. 예. 이분이 옆에 계셨어요. 그 공을 칠 때 가까운 앞쪽에 사람이 있으면 위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피하라고 주의를 줬어야 되는데 그런 제지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캐디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 사례 같은 경우 캐디분이 소속된 골프장의 운영사와 그 골프장과 배상 책임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운동을 하고 있었던 중이기 때문에 캐디분에게 좀 과실 여부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이런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경기보조원의 과실을 따져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경기보조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보통 경기보조원의 사용자인 골프장의 과실이 함께 인정되게 됩니다. 법에서는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네. 경기보조원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골프장은 사용자 책임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캐디분에게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궁금한 게 네. 골프장 말고 경기보조원의 그 부주의로 뭐 과실이 인정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경기보조원은 경기를 보조하며 안전을 배려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았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봤습니다. 경기보조원은 위험이 감지되는 상황이라든지 공을 칠 때 볼 칩니다 이렇게 크게 외쳐서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사연 속의 이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사건처럼 실명까지 이르는 중한 장애를 입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직접 가해자인 정한용 씨, 그리고 경기 보조자 캐디, 골프장 운영자, 그리고 배상 책임 보험을 체결한 보험사 4곳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요. 피고가 너무 많아지면은 소송 기간도 길어지고 그중 일부는 재산이 없는 등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피고로 정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과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증언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한용 씨의 과실은 당연히 인정될 것 같고요. 경기 보조자인 캐디의 과실 입증에 좀 주력을 해서 골프장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인정이 되면 그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로 정해질까의 문제이지 상당한 손해배상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한쪽 눈을 실명한 상태고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상태인데 손해배상금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토대로 설명드리는 게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년에 판결이 난 사건인데요. 골프장에서 동반자 중 한 명이 골프 스윙을 했는데 그 골프공이 10m 대각선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안에 맞아서 그 왼쪽 눈이 실명된 사건에서 골프장과 그 보험회사에 약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을 고려해서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을 했고 치료비, 일실수입, 보조구, 위자료 등의 항목을 종합해서 손해배상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뭐 1억 5천만 원이면 금액적으로는 적지는 않은데 문제는 골프장 책임이 50%로 제한됐다는 게 좀 씁쓸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물론 또 다른 경우도 있겠죠. 대구지방법원의 판례도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약 5,6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캐디분이 다친 사건인데요. 네. 골프장 티박스 부근에서 동반자 3명과 티샷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위에 캐디가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드라이버 골프채로 연습 스윙을 하다가 네. 드라이버 헤드 부분으로 피해자인 캐디의 오른쪽 눈 부위를 충격해서 오른쪽 눈이 실명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똑같은 실명 사건인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예,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이제 일실수입을 정할 때 그 피해자의 나이, 그 피해자의 월 소득 등의 여러 요소들이 있고 또 손해배상에서는 또 과실 비율도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이 양 사건에서 이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났던 이유는 월 소득의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났던 것이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캐디의 월 소득을 200만 원 미만으로 산정을 해서 이 손해배상 금액이 크게 차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소득의 차이도 그렇고 또 이게 또 감정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신체 감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장애가 남는 사건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신체 감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원고가 신체 감정 과목으로 그 과목을 정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는 안과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선택적으로 성형외과의 감정을 같이 신청하기도 하는데요. 네. 골프 사고로 실명이 됐을 때 완전히 실명이 된 것이라면은 대부분은 어렵지 않게 감정이 되는 편인데요. 그런데 감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완전한 실명 상태가 아니라 사고 이후에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향후 수술에 따라서 상태가 개선될 여지가 큰 경우입니다. 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했다면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 회복이 완료된 이후에 경우에 따라 다시 감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번 감정을 하는 경우도 생기네요. 네. 예. 자, 그리고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아까 골프장 책임 보험사에도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당연히 책임 보험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골프장에서는 사고 발생을 대비해서 대부분 배상 책임 보험을 들어놓는 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사고가 발생하면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다르잖아요. 네. 피해자 측에서는 어떻게든 많은 배상을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보험사 측에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세운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의 배상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조건에 대한 쌍방의 합의만 있다면 소송까지는 진행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여러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실명과 같은 사고는 보통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으로 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일단 그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근데 상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형사적으로 문제될 건 없을까요? 사무장님이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예리합니다. 예, 정말 예리하십니다. 형사적으로는 고소를 할 경우 이 사건에서 직접 공을 친 정한용 씨에게는 과실치상의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한용 씨만큼은 아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캐디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업무상 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골프장 사고와 관련해서는 보통 수백만 원 수준의 벌금형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골프 자주 다니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사고가 종종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요즘 한창 골프를 배우고 있는데요. 연습장에서 저 자신이나 주변 분들이 스윙을 하다가 공을 빗 맞출 때는 정말 놀라기도 하고요. 항상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가히 국민 스포츠라고 불릴 만큼 최근 들어 골프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골프와 관련된 안전사고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다른 사람이 친 골프공에 맞아서 다치는 경우고요. 네. 가까이 서 있다가 다른 사람이 휘두르는 골프채에 맞아서 다치기도 합니다. 정말 희귀한 케이스지만 비가 오는 날씨에 골프를 치다가 낙뢰를 맞아서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골프장 내에 있는 인공 연못이죠. 워터 해저드에 빠져서 사망한 경우, 골프장 카트를 타고 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 등 정말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골프 못 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위험한 곳이네요. 예, 안전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준호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정말 큰 사고인데요. 이준호 씨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시고요. 골프장 그리고 골프장과 배상 책임 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셔서 충분한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형님이 계속 때리면서 제 지갑에서 돈도 뺏어갔어요. 김기루 씨, 그럼 강도 상해죄야. 형사님,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에서 때린 건 맞는데
돈은 안 뺏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마 진짜. 김길수 씨, 강동일 씨를 왜 찾아갔습니까? 아, 형사님, 저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존마가 돈 빌려가놓고 잠수 타는 바람에 돈 줬다 아닙니까? 뭐? 700만 원 빌려가지고 400만 원밖에 안 줬잖아. 누가 안 준답니까? 안 주려고 잠수 탄 거 아이가? 자, 진정하시고. 잠적이요. 아이 3달 넘게 내 연락을 피했다니까요. 와, 임마 봐라. 3달째 내 전화를 씹네. 그냥 돈 갚으려면 다 갚던가. 이 보니까 안 주려고 피하는 거네. 그냥 당할 것 같나? 길수 형님, 어쩐 일입니까? 그 동일이 어딨노? 아, 잠시 나왔습니다. 형수야, 그 네 전화로 동일이한테 전화 좀 하자. 그러세요. 형수야, 내 금방 더 할 거다. 야, 강동일, 내 길수다. 네 좋은 말로 할 때 만나자. 네 집 어디고?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딱 기다리라. 도망가면 죽는다. 알겠습니다. 김길수 씨 말이 사실입니까? 떼먹으려고 연락 안 받은 거 아닙니다. 돈 마련되면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참작하려고 했으면 그때 도망갔죠. 돈 안 갚는다고. 아는 사이에 사람을 이렇게 팰 수 있습니까? 그때 노래방 지하 주차장에서 돈 안 준다고 보조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다짜고짜 때리는데 아, 나 돌아삐겠네. 이 지금 장난치나? 화나. 마. 마. 왜 돈 안 갚노? 이거 내가 웃었나? 돈 갚아라 임마. 형님 그게 아니고. 아니면 안 되겠네 진짜. 아이고야. 불끝이 아닙니까? 차에서 내리라. 저러면 안 되는데. 내리라 이씨. 골프채로 위협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차에서 끌어내리는데 와, 이제 죽겠구나. 차에 내려서도 계속 때렸습니다. 아닙니다 형사님.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에서 때린 거는 맞는데 머리채를 계속 잡지도 계속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김길수 씨가 강동일 씨를 머리채를 잡고 차에서 끌어내리는 걸 봤습니까? 네, 전화 통화를 듣고 느낌이 이상해서 지하 주차장에 가봤는데 길수 형이 바닥에 누워있는 동일이를 막 때리더라고요. 내 돈 갚으라고 임마. 어? 내 돈 갚으라고. 뭐하는 임마. 어? 돈 갚으라고. 어? 내 돈 갚으라고 임마. 아 거짓말입니다. 박 사장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말렸고 동일이는 지발로 내렸습니다. 차에 내려가지고 때리지도 않았다니까요. 돌았나. 이게 왜 내 돈을 안 갚고 주들. 박 사장님. 아이고 참있어. 아니 나하고 임마에 돈을 안 갚잖아 이 사람이. 아무나 아니 어디 가는. 또 내리세요. 니가. 나만 잠깐. 좀 괜찮아요. 아이고, 사람을 죽도록 패놓고 거짓말입니다. 돈 안 준다고 사람을 얼마나 때리는지 협박하면서 제 지갑을 강제로. 아 임마 봐라. 돈도 있으면서. 마. 김길수 씨, 강동일 씨 진술대로라면 강도상해죄에 해당됩니다. 아 형사님,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에서 때린 거는 맞는데 돈은 안 뺏었습니다. 저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사람 때리놓고 돈 뺏고 억울하담 다가. 자, 일단 친한 형, 동생 사이인 것 같은데 돈 문제로 결국 형사 사건으로까지 커지면서 좀 상황이 심각해졌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쪽의 말이 진실인지 저도 좀 애매한데 네.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씨와 강동일 씨는 서로 형,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강동일 씨가 김길수 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700만 원을 빌린 후 다 갚지 않고 잠수를 타죠. 이에 너무 화가 난 김길수 씨는 돈을 받기 위해 직접 강동일 씨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갔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피해자 강동일 씨는 김길수 씨가 자신에게 계속 폭력과 협박을 하면서 지갑에서 돈을 강취했다고 주장을 하고요. 김길수 씨는 차 안에서 때린 건 인정하지만 돈을 강제로 빼앗지는 않았다고 억울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지금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데 저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수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폭행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입장이 완전히 대립됩니다. 그렇죠. 특수상해냐 아니면 강도상해냐 어떤 것이 성립되는지 양쪽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제가 이 사건의 진실을 정확하게 이끌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특수상해가 무엇인지, 강도상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상해죄, 이건 어떤 겁니까? 네, 드라마에서 가해자 김길수 씨가 골프채로 위협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되었다라고 하면 그 자체만 보면은 특수상해에 해당이 됩니다. 네. 형법은 징역 1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도상해는 어떻습니까? 네, 강도상해는 이제 더 무섭습니다. 강도상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강도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강도를 먼저 좀 알아볼까요? 네네. 네, 강도는 이른바 강력범죄의 대표 주자죠. 네. 절도나 사기 이런 거에 비해서 같은 재산범죄이긴 하지만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 정도는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라고 할 때 고강도의 폭행 협박을 요구합니다. 즉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아니면 전혀 막 한 거 불능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의미하고요. 네. 그런 강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강도가 사람을 다치게까지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나쁜 사람이죠. 더 중한형으로 해야 될 것 그래서 같은데요. 처벌이 좀 무거워지지 않을까요? 그 수위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청 가중되어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도상해죄를 성립하게 되는 상해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경미하게 치유가 될 수 있는 상해는 그런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드라마를 보면 일단 강동일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길수 씨는 강도상해잖아요. 돈도 빼앗았고 폭행도 했단 말이죠. 강도상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 강동일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길수 씨는 강도상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그 말이 정말 다른 상황인데 자, 일단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해자 강동일 씨는 차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차 밖으로 강제로 끌려 나가서 계속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피해자 강동일 씨의 주장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네. 경찰에서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 김길수 씨가 보조석에 앉아있던 자신을 골프채로 때리면서 네. 위협을 해서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려서 차 밖에서도 계속 때렸고 코피도 나고 여러 가지 멍이 들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억압된 상태에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서 돈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라고 진술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은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강동일 씨가 그렇게 주장하는 증거가 있나요? 강동일 씨가 그렇게 주장하는 증거는 본인의 진술과 예. 그다음 목격자 이영수의 그 본인의 피해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가 있었죠.
이제 반대로 김길수 씨의 증언에 의하면 현장에 그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박 사장이 말렸다고 하는 이런 부분의 진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박 사장의 또 이제 경찰 진술에 따르면 우연히 이 사건 현장을 지나가다가 보았고 김길수와 강동일이 다투는 것을 보고 차 가까이에 다가갔다. 그런데 본인이 다가가자 피해자 강동일이 차에서 내렸고 그 이후에 사건을 좀 중재를 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진술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박 사장의 진술을 보면 또 피해자 측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박 사장이 딱 도착한 후에 강동일 씨가 차에서 스스로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차에서 내려서 김길수 씨가 강동일 씨에게 돈을 강제로 빼앗았다라는 말은 또 없거든요. 스스로 내렸다라는 걸로 봐서는. 그럼 이 박 사장의 말을 좀 더 신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박 사장의 진술에 의하면 박 사장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고 네. 김기수 씨는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 그리고 도망만 다닌다라고 말을 했고요. 박 사장은 그럼 너희가 줄 돈과 받을 돈이 얼마이냐라고 물어보았더니 박 사장 앞에서 김길수는 한 300 받을 게 있다. 네. 그리고 강동일은 한 170만 원만 남아 있다라고 서로 좀 액수가 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 사장은 그러면 피해자 네가 뭐 줘야 될 돈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170만 원은 지금 줘라. 그렇죠. 라고 말을 해서 이제 그만큼의 돈이 넘어간 것이다. 라고 진술을 해주었어요. 자, 지금 이 양측의 입장도 다르고요. 목격자의 진술도 다르기 때문에 사건을 파면 팔수록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네네. 자, 좀 객관적이고 좀 결정적인 물증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차량의 블랙박스가 아주 좀 좋은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사건 제가 확인을 해보니 지하 주차장에 CCTV가 있는데 또 그게 전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현장에 녹화된 CCTV를 보니 얼굴 부분은 좀 잘리고 몸통 아랫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현장에 누가 먼저 왔나 뭐 대강적인 아주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대략적인 뭐 머문 시간이나 뭐 내린 상황이나 뭐 어떻게 누군가와 서 있었는지에 대한 위치 정도는 파악이 될 수가 있었던 CCTV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럼 된 건데요? 네, 그래서 이 CCTV를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장에는 박 사장이 먼저 도착을 했고 그로부터 2분 30초 이상 지난 후에 이형수 씨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동일 씨는 박 사장이 도착한 이후에 차량에서 내린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야. 자, 이상한 게 또 강동일 씨는 지금 김기수 씨가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려서 계속 폭행을 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렸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거짓말인가요? 네, CCTV 상으로 머리를 잡아 끌어서 내리는 장면은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 4명의 위치도 강동일 씨와 김길수 씨는 약 2.5m 거량이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 박 사장이 중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형수 씨는 그 피해자 뒤쪽에 버티고 서 있었고요. 이와 같은 상황을 보았을 때 김길수 씨가 강동일로부터 돈을 강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CCTV가 없었더라면 이게 목격자의 진술이 다르고 피해자가 막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변호할 방법이 없었을까요? 그렇네요. 이 부분에서 피해자의 상처에 또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강동일 씨의 상처는 본인의 진술했던 것과는 달리 아까 그 영상에서 보이는 거에는 뭐 좀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거가 보였는데요. 그렇죠. 그 정도였죠. 사실 이 사건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일 오후에 곧바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를 하는 상황인데도 경찰서에서는 보통 상해 사건의 증거로 바로 사건 당일에 오게 되면은 상처 부위를 찍어서 상해의 증거로 남겨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 사건에는 그런 사진 증거가 없었습니다. 네, 이야. 그러면 경찰서에서 온 다음에 진술을 하다가 중간에 또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어서 경찰서에다가 제출하는 그런 시간이 또 진단서를 발급받은 시각이 나오는 그 진단서에 나오는 부분에 보니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 중간으로 나와져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진단서도 역시 조금 사진이 없는 것과 또 함께 볼 때 조금은 또 정말 그런 상처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김길수 씨가 강동일 씨는 때린 거는 맞는데 강제로 돈을 가져간 건 아니다 말이죠. 그럼 이 김길수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김길수 씨는 다행히도 강도상해죄로 처벌이 되지 않도록 변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골프채로 폭행을 하고 또 강도상해 상해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 상처가 있다라는 진단서가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특수상해로는 처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이 사건은 흩어진 퍼즐을 뭔가 좀 맞추는 네. 것 같은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속이 시원해지시죠? 예. 자, 마지막으로 그럼 강동일 그리고 김길수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김길수 씨, 강도상해죄는 장량 감경을 한다 하더라도 최하 3년 6월 이상의 중한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서 억울한 점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립적인 박 사장의 진술을 잘 활용을 하고 CCTV에 얼굴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CCTV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해서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억울하게 유죄가 인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을 돈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추심을 해야지 이렇게 본인이 자력을 구제하겠다라고 나섰다가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을 하셔서 본인에게 억울한 결과가 나지 않도록 잘 변호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법적 분쟁들 시원하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 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요. 시간 옮긴 거 알고 계시죠? 일요일 아침 10시 55분 놓치지 마시고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더 로이어에서도요.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명쾌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